두 번째로 저희가 추린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침묵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각종 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제 2달 동안 사건 안 받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첫 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지율 역전 현상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남희 기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예요.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로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추이를 쭉 보면은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계엄 사태 때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추세, 물론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이제 보수층에서 좀 오르는 추세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직 중도층은 지켜보는 분위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금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국면에서 더 열심히 답하고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도 비슷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추이죠. 네, 이 여론조사인데 이건 MBS 또 여론조사입니다. 보면은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상승세가 보이고 민주당이 하락세가 보여요. 그래서 보통 한 여론조사만 나오면 좀 지켜보자고 하는데 복수의 여론조사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당들에서도 각자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갤럽이랑 MBS는 정당에서도 꽤 신뢰하는 여론조사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전화 인터뷰 조사거든요. ARS 전화 조사라기보다는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발표된 한번 이 갤럽 여론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이를 쭉 정리해 드렸는데 두 분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 민주당 하락세로 귀결이 되는데 자, 배재동 전 의원님께 결정적 원인이 뭐라고 좀 보세요? 하나를 꼽자면요. 네, 뭐 사실 여론조사가 예. 추이를 잘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좀 보수가 과표집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은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또 뭐 민주당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론조사가 좀 보수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소추 이후에 좀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저는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민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들의 이 어려운 경제를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다음 뭐 여론조사 추이에서는 어떻게 반영될까 뭐 저 스스로도 궁금하긴 합니다. 김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론조사가 초기에 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요. 초기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 회사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또 계속 그런 조사가 나오니까 아 저것은 ARS 조사라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 계속 전화를 많이 받는 거다. 여론하고 관계없다 이러다가 이제 저 갤럽이나 그 다른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까지 나오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 표정처럼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이게 여론이거든요. 그럼 여론이 왜 이렇게 형성되느냐? 그걸 봐야죠. 자꾸 여론조사에서 고발이 나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상황이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했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민주당이 보여주는 뭐 줄탄핵부터 시작해서 온갖 행태가 결국에는 이게 점령군 행세를 하니까 지금 여당 야당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두 정당을 같이 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권이 있는 여당 그리고 대안인 야당으로 봤었는데 지금 오히려 여야가 바뀐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단순히 반사이익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나훈아 가왕께서 말씀하신 오른팔 잘못했다 치자 그래 왼팔 너는 잘했나 뭐 이게 지금 여론의 그 가장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고발을 한다고 민주당이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며칠 전에 알아봤을 때 그때까지는 고발을 아직 안 했다고 들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너무 그 강성 지지층 여론이 과포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우리도 잘못해가지고 이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 내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두 분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여권 야권 이번에 이 지지율을 두고 180도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게 보수층이 과대표집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권은 민주당이 난사질을 한 책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것은 보수층의 여론조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그리고 강성 참여자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네네. 이것은 극우 단체에 대한 그 참여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이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 국면이 좀 사그라들면은 아마 평상심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계속 막 난사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행에 대행 탄핵시키고 뭐 온갖 탄핵과 입법 폭주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또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수가 결집하고 여론조사상 과대표집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천하람 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좀 빨리 해라 이렇게 나섰으면 지지율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결국 우리가 대선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윤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탄핵이 된다고 보면 결국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테니까 사실 야권 그러니까 뭐 기존의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기 하고 또 되도록이면 뭔가 좀 계속해서 국민들께 나쁜 이미지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어느 쪽에서 뭐 안달을 낸다고 해서 또 재판 과정이 또 압축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저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김재원 전 최고. 그런데 뭐 여권 내부뿐만이 아니라 야권에서도 국민의힘도 썩 잘한 건 아니다 이런 비판들도 나옵니다.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그렇죠. 당연히 국민의힘이 특별히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 결국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선택을 한 거라고 보죠.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몽땅 빠져서 민주당으로 갔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시 들어와서 점령군 행세를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 소추 이후에 탄핵의 주된 사실은 내란죄를 삭제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탄핵 소추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판단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더욱이 공수처를 계속 압박을 해서 마치 공수처 수사를 민주당의 청부 수사처럼 외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것이 모두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잘못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훨씬 더 심해지겠구나. 적어도 민주당이 집권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로 사회 현실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의힘 지지를 많이 하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또 체포된 가운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데 그야말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속도를 빠르게 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지금 구속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속도 빠르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속도 빠르게 나가는 것이 그 선거법입니다.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633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월 15일 날 2심이 나오고 5월 15일 날 마지막 최종심이 나와야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재판도 빨리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먼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역시 633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올해 2월 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 14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합니다. 자, 두 분께 짧게 질문을 좀 드리면 김재원 전 최고께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어쨌든 3월 중순까지는 신권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33 원칙에 따라서 2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재판 2심 결론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2월 15일은 어려울 거고요. 뭐 3월 중순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범죄 사실이 지금 5개 재판에 12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법적인 그 정의로운 법원이라면 빨리 재판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려주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부인 김혜경 씨 재판도 좀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서는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무섭겠죠.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하게 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부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모욕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저는 국힘에서 조금 자성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나서서 다 뒤흔들고 무시하고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당을 공격할 때는 법대로 해야 된다. 뭐 법원에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국민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